네, 지난주 전국을 뒤덮었던 황사 일단 물러나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황사 지나고 공기질이 비교적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제쯤 이 황사가 또 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수요일 날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면서 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사흘 동안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80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고요. 관악산은 900 마이크로그램. 수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모르실 텐데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황사 경보가 내려질 수 있는 정도의 수치고요. 우리가 보통 나쁨이라고 해서 환기도 자제하고 야외 활동도 자제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보다도 10배 가까이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사 위기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어제 오전에 해제가 됐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황사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황사는 갔는데 벚꽃은 안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죠. 이제는 꽃까지도 말썽을 피우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제 과거 40년 동안의 날씨를 보면은 봄의 시작이라 한 18일 정도 좀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것은 꽃이 빨리 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 거고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개나리 진달래도 구경을 했었거든요. 네. 매화는 이미 1월 달에 만개가 됐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특히 이 봄꽃 중에서도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시기가 예. 2월인데 네네. 2월 달에 평균 기온과 3월 달의 기온의 변화가 이 벚꽃의 개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 당시로 봤었을 때는 2월 날씨 역대 두 번째로 따뜻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망하기로는 3월도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수준이 80%. 예. 그러니까 비교적 낮다라고 하는 수치보다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3월 달이 들어 닥쳤을 때 물론 꽃샘추위는 늘 있습니다. 날씨의 기온 변화가 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의 기온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게 관측될 확률이 높지만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난 날씨 때문에 꽃이 피기 직전에 이 벚꽃의 개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기온도 기온이지만 우리가 보통 일조 시간이라고 해서 해가 얼마나 비추고 있는 그 시간도 꽃이 개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자주 내렸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30일 동안 열흘 이게 30일 예. 전체 중에서 열흘이 비가 내렸다는 것은 예. 3일에 한 번 꼴인데 작년에 역대 가장 빠르게 꽃이 두 번째로 폈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달에 3일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네. 굉장히 일조 시간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좀 꽃의 개화 시기가 좀 늦춰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3월에 이제 날씨 때문에 이제 기온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벚꽃 활짝 핀 건 언제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주말 사이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네. 아마 하루 사이에도 오늘도 보니까 꽃이 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주 중반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개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 중반에 좀 비 예보가 있기는 합니다만 예. 이 비가 흐드러지게 꽃이 날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보통 개화한 이후에 4월 정도 후에 만개하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면은 뭐 벚꽃 원 없이 보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요?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어제 일본 도쿄의 기온이 28도를 넘었습니다. 네. 28도면 거진 뭐 여름 기온인데 3월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도쿄가 28.1도까지 올랐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순에 해당되는 기온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관측의 역사가 좀 깊습니다. 1876년 관측 시작 이후에 3월 달 치고 가장 높은 기온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팬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맥을 중심으로 두고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네.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서쪽이 따뜻하고요.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과정에서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 동쪽이 따뜻하게 되는데 이 말은 산맥을 타고 넘는 과정에서 공기는 더 고온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간토 지방에 따뜻한 서풍이 불었는데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이들 지역의 일종의 팬현상으로 인해서 더 공기가 고온건조해졌기 때문에 거의 7월 초순에 해당되는 날씨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아까 리포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덥고 폭염이 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적색경보라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구온난화, 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변화의 폭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갔습니다만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가 1979년부터 관측을 해왔는데 올해가 가장 더운 날씨 그리고 폭염도 더 느슨해지고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유엔의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도 올해가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발표들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해가 거듭할수록 역대다, 최고다, 극한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 결론은 전 지구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는 이유가 예. 그 1.5도 상승이 거의 지금은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빙하 해빙이 높고 그리고 전 지구가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벚꽃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날씨를 예측하기 힘든 그런 극단적인 날씨가 앞으로 더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기후 네. 변화를 좀 늦추게 하는 행동들도 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